파일 이름은요, DA16번이라고 하고요. 카테고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저희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음, 카테고리, 카테고리. 파일 이름 이렇게 쓴 거고요. 이렇게 쓴 거고, 카테고리 타입의 데이터 다루기를 할 겁니다. 연결부터 할까요? 연결부터 하시고. 저희가 필요한 모듈은요, 넘파이하고 판다스 두 개만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넘파이, 그리고 임포트, 판다스. 이렇게 두 개만 임포트를 해주시면 돼요. 어,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매트플러립이나 C5는 필요 없고요. 가상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DF라고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게요.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하고 만드시면 되고요. 데이터. 데이터에는 컬럼 세개를 만들 거예요. 컬럼 세개를 만들 건데, 뭐,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저 아이디는 1년 번호로 할게요. 1년 번호로. 그래서 numpy 점 A range라고 하면 범위를 가지고서 그 연속된 숫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10명 한번 만들어 볼까요? 1부터 10일까지. 그러면 10일보다 작은 정수들로 만들어 주겠죠. 이게 첫 번째 컬럼이고요. 두 번째 컬럼은 성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젠더라고 하고요. 어, M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5개,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문자열을 5개.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만들게요. 문자열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곱하기 5니까 문자열 5개를 갖는 리스트가 될 거고요. 문자열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곱하기 5니까 문자열 5개인 리스트가 되죠. 더하기를 해주니까 두 개가 하나의 리스트로 합쳐지겠죠. 여기가 10개니까 여기도 10개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스코어, 점수라고 할까요? 점수는 난수로 만들게요. numpy 점 random, random 점 rand int를 쓰시면 될 겁니다. rand int 시작값은 0부터 할게요. 그리고 6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10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출력 한번 해보세요. 여기 숫자 좀 바꿀게요.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 0이 들어가는 거를 보고서 생각이 났어요. 데이터 프레임 다시 만들고요. 그리고 DF도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잠깐 설명드릴게요. 데이터는 딕셔너리인데 이 딕셔너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질 때에는 그 키 값들이 컬럼 이름이 됩니다. 키 값들이 컬럼 이름이 되고요. 그 키에 있는 밸류들이 행으로 값들이 저장이 되겠죠. 그게 그렇게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지고요. 첫 번째 컬럼 유저 아이디는 1부터 10까지의 정수들을 1년 번호로 쭉 매긴 거고요. A range니까. array range란 뜻이죠. 1부터 10까지의 정수들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젠더라고 하는 컬럼이고요. 젠더 컬럼은 앞에서 M이 5개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 F가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컬럼 스코어라고 하는 컬럼은요. 난수를 이용했어요. 난수인데 정수로 난수를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 다음에 6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1, 2, 3, 4, 5잖아요. 1, 2, 3, 4, 5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그런 뜻이에요. 1보다는 크거나 같은 6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 있는 정수 난수를 몇 개? 10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10개. 예,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10개가 들어갔죠. 음, 뭐 저는 일이 안 보이네요. 일이 안 보이는데 뭐 여러 실행할 때마다 난수가 만들어지는 거는 달라질 테니까 일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1, 2, 3, 4, 5 중에 그 숫자들이 랜덤하게 섞여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되셨죠? 되셨죠? 뭐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는 없으시죠? 음.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 볼까요? 인포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인덱스가 0부터 9까지 자동으로 매겨져 있고 이거는 0, 1, 2, 3, 4 여기 있는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인덱스들.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레인지로 만들어져 있는 인덱스다. 10개가 있는데 0부터 9까지다. 그런 의미고요. 컬럼은 3개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컬럼은 3개가 컬럼 이름들은 유저 아이디, 젠더, 스코어. 그 다음에 전부 다 널이 아닌 값들이고요. 데이터 타입 보시면 당연히 유저 아이디 부분은 당연히 정수일 거고요. 젠더 부분은 오브젝트, 문자열이란 뜻이고, 스코어도 당연히 정수겠죠.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우리가 카테고리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젠더라고 하는 컬럼을 카테고리로 취급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기가 카테고리라고 안 돼 있어요. 카테고리라고 안 되어 있고요. 얘를 카테고리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컬럼을 카테고리로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해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젠더라고 하는 컬럼을 다시 저장을 할 거예요. 다시 저장을 할 건데 데이터 프레임, 주석으로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젠더 컬럼의 타입, 컬럼을, 컬럼을 문자열 타입에서 카테고리 타입으로 변환을 할 겁니다. 우선 컬럼 이름 먼저 써주시고요. 컬럼의 데이터 타입 변경하실 때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as 타입이에요. as 타입. 그리고 여기다가 카테고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타입, 타입을 카테고리로 하겠다. 이게 아마 제일 간단한 방법일 거예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바뀐 다음에 인포를, 데이터 프레임 출력했을 때는 달라지는 걸 못 느끼실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출력했을 때는 바뀐 거를 모르실 거고요. 똑같죠, 그냥. 1번부터 5번까지는 M, 6번부터 10번까지는 F. 이렇게 돼 있고, 달라진 점은 인포를 보시면 돼요. 인포를 보시면, 그 전까지는 젠더가 오브젝트 타입이었죠. 오브젝트 타입이었는데, 카테고리 타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카테고리 타입.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수가 있냐면 카테고리 억세서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카테고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라는 뜻이에요. 카테고리 억세서. 우리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적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프레임, 젠더, 점, CAT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점, 카테고리즈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요거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카테고리 컬러 억세서라고 되어 있군요. 이 cat이라고 하는 속성이 카테고리컬 억세서, 카테고리 접근자, 우리말로 하면 이거는 카테고리 접근자. 카테고리의 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속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카테고리의 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속성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자열 타입일 때는 카테고리컬 억세서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카테고리로 변환한 다음부터 여기가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만 카테고리컬 억세서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젠더 컬럼은 F라고 하는 문자열과 M이라고 하는 문자열 두 가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문자열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 카테고리 이름들 찾는 방법 아마 요거 어디선가 우리가 썼던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어떤 데이터 프레임 할 때였더라?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카테고리 접근자라고 하는 부분, 이 카테고리컬 억세서라고 하는 것들은 그 변수가 문자열 타입인 경우에는 사용을 못해요. 문자열 타입인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고 반드시 그 카테고리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as 타입과 같은 문자열로 문자열로 변환한 다음에서야 카테고리컬 억세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컬럼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종류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문자열 컬럼을 그 카테고리 변수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연속형 변수에서 파생된 카테고리 변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연속형 변수를 카테고리로 변환해야 될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 우리 무비 렌즈 어저께 했었었는데 거기에서 그 유저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부분을 좀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유저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죠. 근데 그 나이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실제 나이가 아니었었죠. 연령대를 의미하는 카테고리였었죠. 기억나세요? 음. 그러니까 나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형 변수예요. 0살에서부터 뭐 1살, 2살, 3살, 뭐 100살이 될 수도 있고 뭐 120살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연속형 정수란 말이에요. 나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의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연령대별 통계를 내겠다라고 했을 때
연령대별 통계를 내겠다라고 했을 때 나이라고 하는 컬럼만 있으면 연령대별 통계를 내기가 조금 까다롭겠죠. 그래서 나이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서 연령대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룹별 통계를 낼 때 10대들의 통계, 20대들의 통계, 30대들의 통계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나 피벗 테이블만 써버리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분석을 하다 보면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위쪽에서처럼 as type과 같이 문자열을 카테고리에 변환하는 건 정말 간단한데 문자열이라고 하는 건 연속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딱 특정 값들만 딱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요.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도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 하고 만들겠습니다. 여기서도 딕셔너리로 만들게요. 딕셔너리로. 자, 첫 번째 컬럼은 id라고 하는 이름으로 컬럼을 만들 거고요. 여기도 a range 1부터 11보다 작은 연속된 숫자들로 id를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나이라고 하는 컬럼을 이거는 난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umpy random rand int면 되겠죠. int 100살이 넘는 나이는 없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00보다 작은. 이거는 100보다 작은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10개를 하시면 되겠죠. 10개.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생성자는요.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딕셔너리의 키 값은 컬럼 이름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value들은 행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됩니다. 행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되고요. id 컬럼은 1부터 11보다 작은 연속된 정수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라고 하는 컬럼은 정수로 만들었어요. 정수로 만들었는데 숫자를 하나만 줬죠. 하나만 준 경우에는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은, 100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0이 들어갈 수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은. 그러니까 최대 99까지예요. 0부터 99까지 난수 몇 개? 난수 10개란 뜻입니다. 얘랑 id랑 행의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10개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나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age 컬럼의 값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어, 연령대라고 하는 연령대 파생 변수를 추가를 할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10살 단위로 끊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예, 뭐, 9세까지, 그 다음에 10살부터 19살까지, 그 다음에 20살부터 29살까지, 30살부터 39살까지, 이런 식으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10살 단위로 끊는 게 가장 일반적일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df 인덱스 연산자 쓰시고 컬럼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age range라고 할게요. 나이 범위란 뜻으로 만들었어요. 나이 범위란 뜻으로 만들었고요. 판다스에는요, c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cut. cut에는 x, bins, right
labels 등등등등의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등등등등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기본값이 없는 파라미터가 x하고 bins. 이 두 개는 두 개의 아규먼트는 반드시 전달을 하셔야 돼요. 전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write가 true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기본값이 있습니다. 기본값이 있는데 자, x에는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카테고리로 변환하고 싶은 그 연속형 값들이 들어있는 컬럼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무슨 컬럼이겠어요? age라고 하는 컬럼이겠죠? 그러니까 x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형 값이 들어있는 데이터. 빈즈. 우리 빈즈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봤었던 기억이 있으세요? 빈즈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막대기들. 그 히스토그램. 그죠?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게 구간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0에서 9까지, 10에서 19까지, 20에서 29까지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서 그 구간 안에 자료들이 몇 개가 있느냐 개수를 세는 게 히스토그램이었잖아요. 그 구간을 10 단위로 끊을 수도 있는 거고 20 단위로 끊을 수도 있는 거고 30 단위로 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구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막대가 많아질 거고요. 구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막대가 개수는 적어지겠죠. 막대가 두꺼워지고 막대 개수가 작아지겠죠. 빈스가 많아지면 막대가 좁아지고 그리고 막대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 개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히스토그램에서 구간을 나눈다. 연속형 자료의 구간을 나누는 거. 그걸 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빈스를 배열로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저기 들어가 있는 값이 100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죠? 100보다 작은 값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연령대 단위를 10 단위로 끊을 거예요. 그럼 이거 0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0부터 100보다 작은 10씩 증가하는 값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뭐, 이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네요. 0, 10, 20, 30, 40, 50 하면서 90까지밖에 못 가죠. 100은 가지 못하죠. 만약에 나이가, 어, 나이가 99세 막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포함되는 게 없을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를 110이라고 할게요. 110. 그럼 100까지도 가능하겠죠. 0, 10, 20, 30, 40 하면서 100까지 가능할 거예요. 100까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writ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른쪽 값을 포함시키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여기를 일단 write를 false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false로.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고요. 결과를 볼게요. 결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숫자들은 난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면서 보시고요.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보니까 저는 나이가 37살이에요. 37살은 연령대가 30 이상 40 미만. 자, 여기 요렇게 써져 있죠. 30, 그리고 40. 여기는 요렇게 소괄호로 돼 있죠. 제가, 괄호 모양 보고서 이거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관습이라고 말씀드렸죠. 대괄호는 포함하는 값.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포함하는 값. 그 다음에 소괄호는 포함하지 않는 값. 그러니까 뭐뭐보다 작다 아니면 뭐뭐보다 크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에요? 30 이상 40 미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30부터 39까지란 뜻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연령대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 62는 60 이상 70 미만, 37은 30 이상 40 미만, 20은 20 이상 30 미만.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컷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값들을 age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들을 이, 이 구간 안에 있는 값으로 변환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구간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ight false의 의미는 오른쪽을 포함하지 않는 걸로. 오른쪽을 포함하지 않는 걸로 만드는 게 right false예요. 기본값은 true였었죠. 기본값은 true였었죠. 맞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죠? 범위가 바뀌었어요. 30보다는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은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30, 그리고 40,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나이가 30보다는 크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40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저는 20살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20살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아까는 20과 30 사이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10에서 20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값에 있는 값들 있잖아요. 얘가 어디에 포함될 거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 양쪽을 다 포함할 수는 없어요. 왼쪽만 포함하거나 오른쪽만 포함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을 포함하겠다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을 포함하겠다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 근데 우리가 연령대라고 하는 개념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10부터 19까지, 20부터 29까지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ight를 포함하지 않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조금 더 10대, 20대, 30대라는 개념에 맞는 거겠죠. 그래서 right를 false로 준 거. right.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이렇게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실 때는 이런 식으로 c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cut. 자, info 한번 볼게요. df.info. info 보시면 우리가 새로 추가한 파생 변수 있죠. age, range라고 하는 카테고리 변수는 파생 변수는 age, range라는 이름의 파생 변수는 타입이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c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카테고리 타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이게 문자열이 아니에요. 이게 문자열이 아니라 카테고리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준 거예요. 카테고리 타입이면 뭘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카테고리컬 억세서를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데이터 프레임, age, range, 점, 카테고리 억세서, 점, 카테고리즈. 그럴까요?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느냐를 보도록 하죠.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는 겁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들의 종류인 거예요. 가질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들의 종류인 겁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0대가 없어요. 난수로 만들어졌는데 10명 중에서 10대가 없어요. 10대가 없기 때문에 에이지 레인지에서 1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등장하지 않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 자체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값이 얼마든지 나중에 추가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카테고리 자체는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10개의 자료 중에는 이 카테고리 값을 갖는 자료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개수가 10개예요. 그렇죠. 10개 맞죠? 10개예요. 10개. 10개입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컷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카테고리들을 먼저 만들고요. 컷이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하는 원리는 이렇게 빈들, 그러니까 구간들로 이루어진 카테고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카테고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 실제 값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느냐, 실제 값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느냐, 이거를 찾아서 값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컬럼에다가. 그게 cut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즈가 카테고리들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들 중에 어떤 값으로 매핑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컷이 알아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자, 이번에는 나이를 가지고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음, age 컬럼의 값을 사용해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딱 정해져 10살씩 끄는 연령대가 아니라 10살씩 끄는 연령대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미성년, 성년, 뭐 노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러프하게 자를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미성년, 청년, 중년, 장년, 뭐 노년 뭐 이렇게 한 5개 정도 카테고리만 나눌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미성년, 성년 2개로만 나눌 수도 있을 거고 미성년, 성년, 또 노인 쪽은 조금 더 노년 뭐 이렇게 3개로만 나눌 수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약간 그 범위를 우리가 다양하게 지정한 또 다른 파생 변수. 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사용한 파생 변수라고만 할게요. 파생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만드는 거는 일정한 구간이 아니다. 일정한 구간이 아닌 파생 변수예요. 자, 이번에는요, age도 쓰면 안 되고, age range도 쓰면 안 되고, age cat이라고만 할게요. age 카테고리, 뭐 그런 의미로. 자, 이것도 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판다스점 컷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우리 연속형 자료를 주시면 돼요. 연속형 자료를 주시면 되고, 빈스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시작값 줘야 될 거고요. 0살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0살부터. 우리 미성년자 몇 살까지 미성년자라고 하나요? 18세? 18세까지가 미성년자? 그럼 19세부터는 성년? 그럼 19세로 할게요. 포함시키지 않을 거니까. 19세를 성년으로 하고요. 45살로 끊을게요. 45살로 끊고 그 다음에 60세로 끊고요. 그 다음에 100살까지로 할게요. 좀 불균질하게 이렇게 했죠. 우리 영화 데이터처럼 18세 미만, 뭐 18세 이상, 그다음 뭐 25세부터 24세까지, 뭐 45세부터 49세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간격이 들쭉날쭉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격을 들쭉날쭉하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구간이 몇 개가 생기나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겨요. 그쵸? 0에서 19까지 하나의 구간이 생기는 거고요.
19에서 45까지가 하나의 구간이 생기는 거고 45에서 60까지가 하나의 구간이 생기는 거고요. 60에서 104까지가 하나의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카테고리가 총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4개. right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더 줄 수가 있냐면 labels라고 하는 걸 줄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 중에서 labels라고 하는 게 있죠. labels. labels를 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면 돼요. 19세 미만은 미성년이죠. 미성년. 그 다음에 19세, 4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할게요. 45세 이상은 장년이라고 할게요. 60세 이상은 노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나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정확한 분류는 아닐 거예요. 정확한 분류는 아니겠지만 요즘은 60세를 노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젊죠. 요즘은. 네. 자, 이렇게 컷을 해봤습니다. 컷. 데이터 프레임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미성년, 노년, 장년, 청년, 마침 다 들어가 있군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레이블에 있는 값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ge cat이라고 하는 컬럼에 들어가는 값들은 bins로 만들어지는 값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labels로 만들어지는 값들이 들어가게 돼요. 사실 위에서도 쓸 수 있었어요. 여기도요. 여기도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우리가 문자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문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구간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갔었던 것 뿐이고요. 들어갔던 것 뿐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그거를 레이블을 준 거예요. 자, 여기도 인포 한번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인포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추가가 된 컬럼도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죠.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억세서 써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age cat 그리고 카테고리스를 보시면은요. 카테고리가 몇 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간 정보가 안 보이고요. 카테고리는 4개의 카테고리다. 미성년, 청년, 장년, 노년이라고 하는 4개의 카테고리를 갖는다. 라고 딱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컷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정리를 하면 컷을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연속형 자료를 아규먼트로 주고요. 이 연속형 변수를 자를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들을 설정하시고요. 구간들을 설정할 때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만 포함이 돼야 되겠죠. 왼쪽을 포함시킬 거냐, 오른쪽을 포함시킬 거냐. 그거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구간 이름을 그대로 값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구간 이름들을 값으로 사용하기가 좀 보기가 싫다. 그러면 우리가 레이블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레이블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런 레이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번째 레이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은 세 번째 레이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번째 레이블.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설정하시면 그 레이블들로 카테고리 변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레이블별. 그러면은 이제 그룹별 통계를 낼 수가 있겠죠. 나이 카테고리별로 평균 계산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연령대별로 평균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 컬럼을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 연령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그룹 바이나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어떤 통계값을 계산할 때 이용하실 수가 있으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as type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카테고리로 변환하는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 자료들을 컷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카테고리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네, 별로 어렵진 않죠. 네,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편리한 이런 기능들이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